안녕하세요. 연차휴가 총백과사전 19번째 주제를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제한적으로 약간 좀 깊게 들어가는 내용인데요. 일단 노사관계에서 직장폐쇄, 쟁의행위라는 기간이 현재 나오고 있거든요. 자, 일단은 이제 쟁의행위라고 지금 현재 열거하고 있는 거는요. 일단 이거를 지금 시청하시는 구독자분들 입장에서는 파업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원래 이제 그 넓은 의미의 쟁의행위 안에는 직장 폐쇄도 들어가요. 이건 사업주가 유일하게 행사할 수 있는 그 어떤 쟁의행위 중에 하나거든요. 보통 쟁의행위라고 하는 거는 노동조합만이 할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사용자도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데 그 딱 하나가 이 직장 폐쇄예요. 자, 그러면 일단 사례를 설명드리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부분은 윤호조 사업장이 아니라고 하게 되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편하게 들으시면 돼요. 뭐 비례 계산하고 그 결근 처리하냐, 출근 간주하냐, 이쪽에 포인트를 맞춰서 한번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근로기준법 현재 60조 1항에서 연차 휴가가 나와 있는데, 자, 1년간 재직기간 채우고 정상적으로 8할 이상 출근했을 때 15일부터 시작을 한다. 그래서 스타트 지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근로자가 1년간 8할 이상 출근하였는지는 1년간의 총 역일, 보통 이제 365일 중에서요. 법령, 주휴일, 단체협약, 경조휴가, 취업규칙 등에 따라서 휴무일 등 근로 의무가 사전에 없는 날로 정해진 날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라고 돼 있어서 연간 근로 의무가 있는 일수 해서 연간 소정 근로 일수. 자, 얘가 이제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280일이었다라고 할 때 그 기준으로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일수, 그러니까 출근 일수죠. 이게 뭐 200, 예를 들어 70일이었다 그러면 80%를 이상을 달성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정상적으로 연차가 나온다. 이건 다 알고 계신 내용이잖아요. 자, 그런데 어떤 예외사항이 있냐면, 자, 사용자가 적법한 직장 폐쇄를 했다. 자, 적법한 직장 폐쇄는 노동조합이 파업을 개시한 이후에 사후적으로 수비적으로 직장 폐쇄하는 것은 적법한 직장 폐쇄거든요. 자, 그럼 일을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가 출근을 하지 못한 기간이 생겨요. 그럴 때는 연차 휴가 일수 산정을 위한 연간 소정근로 일수에서 제외한다. 자, 유권해석이나 판례에서 연간 소정근로 일수에서 제외한다 그러면 보통 나오는 게 나머지 연간 소정 근로 일수라는 개념이 나오고요. 자동으로 나머지가 나오게 되면 이른바 비례 계산으로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용자의 적법한 직장 폐쇄가 있을 때는 그 비례 계산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다만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파업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사업주의 적법한 직장 폐쇄가 이루어진 경우 이러한 적법한 직장 폐쇄 기간 중 만약에 근로자가 쟁의행위를 했는데 그 쟁의행위가 위법하다. 폭력을 동원한다거나 이른바 불법 파업을 했다. 그러면 이거는 근로자의 귀책으로 인해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이니까 결근 처리에도 무방하다. 그래서 8알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요. 이때는 1월에 하나씩 생성이 되는 그 월 단위 연차처럼 생성을 한다라고 해서 제가 보통 실무 강의할 때 예외 연차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거든요. 자, 그럼 여기까지 보시게 되면 뭐냐면 사업주가 적법한 직장 폐쇄를 했다. 그러면 정당한 쟁의 행위이기 때문에 비례 계산이에요. 하지만 노동조합이 불법 파업이 있었다. 그러면 결근 처리에도 무방하다. 이 얘기거든요. 자, 여기까지는 감을 잡으실 수 있는데 이 다음 슬라이드는 어떤 얘기가 있냐면 이제 사업주가 위법한 직장 폐쇄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사업주가 아직 노동조합이 파업도 안 했는데 그냥 선제적으로 공격적으로 직장 폐쇄하면 이게 보통 그 위법한 직장 폐쇄라고 하는데 자, 이랬을 때는요. 근로자가 출근 못한 게 근로자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불리하게 고려할 수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그 기간은 그냥 출근 간주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상식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판례, 지금 2019에 선고된 이 판례가 나오기 전에는 여기서 끝이었어요. 근데 이 밑에 내용이 이 판례가 입장을 변경한 거거든요. 뭐냐면 이거는 이 판례는 참고로 근로자한테 안 좋게 바뀐 판례입니다. 이거는.
자, 보시면 위법한 직장 폐사라 하더라도요. 그 기간에 근로자가 쟁의 행위에 참가했거나 이미 파업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파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주가 위법한 직장 폐쇄를 했을 때 위법한 직장 폐쇄가 없었어도 계속해서 쟁의 행위에 참가했을 게 명백하다면 사실 미래는 알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하게 되면 잘 보시면 위법한 직장 폐쇄라는 게 캡을 씌우고 있어요. 자, 요 안에서 지금 파업을 개시한 게 명백하거나 아니 그 계속 할 게 명백하다면 쟁의 행위의 적법성 여부를 따져서 연차 주가를 계산한다라고 그래서 그 직장 폐쇄가 적법하건 위법하건 상관없이 그 어떤 비례 계산이냐 아니면은 출근 간주를 안 할 거냐라는 그 판단 기준을 쟁의행위라고 하는 이 넓은 범주에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포커스를 두고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입장을 변경한 판례예요. 자, 다시 앞에 보시게 되면요. 앞에 보시게 되면 사용자가 적법한 직장 폐쇄했다. 이것도 정당한 쟁의행위니까 그 제외한다라는 거는 비례계산. 이건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런데 적법한 직장 폐쇄를 사업주는 했는데 노동조합이 위법한 쟁의행위했다 그러면은 귀책은 저기 노동조합에 있기 때문에 결근 처리한다. 이거는 말이 되잖아요. 근데 지금 설명드리고자 하는 거는 사업주가 먼저 반칙을 했거든요. 지금 위법한 직장 폐쇄라는 반칙을 했는데도 노동조합의 파업이 정당성이 있냐 없냐로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조금 근로자한테 좀 불리하게 바뀐 판례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을 동원하면 자, 노동조합의 파업이 적법하면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해야 한다. 즉 아까 말씀드린 나머지 타구 비례계산. 자, 이렇게 결론이 날 거고요. 그런데 위법한 경우에는 결근 처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페이지로 정리를 드리면 그 이 판례의 큰 의미는 사업주가 직장 폐쇄를 했는데 그동안에는 적법했을 때 사업주의 직장 폐쇄가 적법했을 때 노동조합이 불법 파업을 하게 되면 결근 처리를 해도 된다. 근데 위법한 직장 폐쇄는 애초에 근로자한테는 잘못이 없기 때문에 출근으로 간주해야 된다는 입장이었는데 이제 여기서 입장을 바꾼 거예요. 위법이건 적법이건 직장 폐쇄의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파업이 정당성이 있냐 없냐로 이제 포커스를 바꿨다라는 거고 적법하면 비례계산, 그 불법이면 결근이에요. 다만 여기서 이제 유의하실 거는 위법한 직장 폐쇄 기간 중 쟁의행위에 참가했다라는 것은 확실한 결론인데 이런 얘기가 있죠. 위법한 직장 폐쇄가 없었어도 쟁의행위에 참가해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다. 이 예상은 누가 입증을 해야 되는 거냐면 당연히 사용자한테 있어요. 사용자가 지금 이 연차 휴가를 적게 발생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입증 책임은 당연히 사용자한테 있고요. 그 위에 내용을 보시게 되면 여기 위법한 직장 폐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쟁의행위에 참가해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한지는 자, 1번 쟁의행위에 이른 경위 및 원인, 2번 직장 폐쇄 사유와의 관계, 3번 해당 근로자의 쟁의행위에서의 지위 및 역할, 4번 실제 이루어진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의 수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이 사례는 확실하다라고 결론 난 판례였고요. 다만 입증 책임은 유사한 사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한테 있다라고 판결을 한 사례예요. 그래서 요 밑에 거는요. 요 밑에 거는 예를 들어서 이게 사실관계를 다 법원에서 파악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판결을 할 수 있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렇다라고 치고요. 그렇다라고 치고 기억하실 거는 위법한 직장 폐쇄가 있다 하더라도 비례계산이냐 결근으로 할 것이냐는 지금 직장 폐쇄가 포인트가 아니라 지금 그 노동조합의 파업이 적법하냐 위법하냐 이쪽으로 기준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그 노동조합의 어떤 쟁의행위나 직장 폐쇄가 그 지금 사업장에 노조가 없으면요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되 소정 근로일수에서 제외한다. 그럼 나머지 소정 근로일수가 나오고 그 나머지 소정 근로일수를 8할 이상 출근했을 때 연차는 생성이 되는데 그 자동 코스로 비례 계산으로 넘어가는 그 어떤 메커니즘이 있거든요. 자, 그거를 연습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그 적법한 그 직장 폐쇄, 위법한 직장 폐쇄, 쟁의 행위와 관련된
연차 휴가 일수 산정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